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0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결국 노태우 대통령 이 검단사에 안치가 돼 있었는데요. 유해가 오늘 파주시 통일동산 안에 있는 동화 경모병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희망하는 대로 통일동산에 안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가장에 따라서 이 안장이 됨에 따라서 이제 국가장 모든 절차가 사실상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요, 오늘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봉분이 없는 형태로 묘지가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납골함을 넣은 안쪽 돌에는 한반도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하던 말과 남북 기본합의서상의 재임시 업적 이런 것들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노재현 이사장은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남선 5.18 민주화운동 상황실장, 그 다음에 장호건 장준하 기념사업회장, 이런 많은 분들이 보여주신 화해와 화합의 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 안장식에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국가장 집행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 위원장, 임동원 장관 등 200여 명이 열린 상태에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미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린 KSOI, 국민일보 이래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죠. 여기하고 NBS 여론,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 이 똑같은 12월 6, 7, 8 이렇게 열렸는데 방식도 전화면접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야. 이래서 뭔가 이거 조작 의혹이 있으니 선관위에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라. 그래서 이게 누군가는 이게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을 제가 제기한 바 있어요. 그런데 마침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조금 전에 마치 제가 한 방송을 보고 기사를 쓰지 않나 할 정도로 똑같은 의심을 제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KSOI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약 5.4% 정도 앞서요. 38.3 대 32.7. 그런데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2%를 앞서요. 38대 36으로. 자, 이거 석연치 않아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도 말이죠. 이 KSOI의 경우에는 55.1대 37.8로 거의 뭐 18% 정도 정권 교체가 앞서요. 그런데 NBS를 보면 46대 41로 불과 4%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보면 이 KSOI 경우에는 43.2 대 40.8.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2.4%나 높아요. 그런데 NBS를 보면 39%로 동률이야. 이걸 보면 결국 NBS는 어떻게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이 KSOI를 보면 상당히 우호적인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당선 가능성이 똑같이 39%가 나오냐고요. 이거 뭐 속된 말로 귀신이 혹할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는 한쪽이 이건 의혹의 소지가 많다. 더군다나 KSOI의 경우는 이제 김갑수식 하는 건데, 과거에 여기에서도 좀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 많은 논란이 야기됐어요. 그 이후로 좀 달라져. 근데 NBS는 이게 둘 다 아주 친여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재명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온 거 상당히 수상하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요, 밤 10시 반경에 나온 이 기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이죠, 조사 시점과 방식이 비슷한데 하루 차이예요. KSOI는 12월 6, 7, 그리고 NBS는 6, 7, 8. 예. 하나는 KSOI는 1012명, 그리고 NBS는 1004명. 이 똑같이 전화면접 여론조사. 자, 이렇게 해서 조사 시점과 방식이 비슷한데 결과 차이가 큰 것은 드문 경우다. 조사업계는 혼란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혼란 출입 방문, 이거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한 얘기고, 이거는 즉각적으로 선대위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건 고발을 해야 돼. 그래서 선관위에서 전수조사를 하라. 그래서 과거에 글로벌 리서치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요, 불법이 거기에 나타났잖아요. 3천만 원 과징금을 물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KSOI가 됐든 NBS가 됐든 어딘가는 좀 수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보도된 내용인데, OBS가 말이죠, 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 12월 7, 8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KSOI나 NBS하고 비슷해. 제가 그래서 이 NBS가 수상하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이 조사를 보면 NBS가 수상해요. 뭐냐, OBS가 말이죠,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 KSOI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43.7, 이재명이 38.1, 5.6 차이가 나잖아요. KSOI에서는요, 5.4로 윤석열이가 앞서요. 그러니까 이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심상정 3.8, 허경영 3.3, 안철수 3.1. 그래서 3%대예요. 그러면 KSOI도요, 안철수 3.0, 심상정 3.5.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OBS 여론조사 미디어 리서치를 보면 KSOI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NBS가 수상하다 이겁니다. 당선 가능성도 이 OBS 미디어 리서치를 보면 48대 38.7, 거의 뭐 9.3%, 10%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요. 네, 당선 가능성. 자, 그런데 이제 KSOI의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2.4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NBS는 당선 가능성이 4가 차이 나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권 심판론. 그리고 KSOI의 당선 가능성은 43.2대 40.8에서 2.4가 차이가 나는데, OBS의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48대 38.7, 9.3%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당선 가능성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지지율에 있어서는 OBS 미디어 리서치가 KSOI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NBS가 수상해. 그래서 이거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조선일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 기자 겸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이 분석한 내용하고 제가 분석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문제점. 자, 오늘 그리고 말이죠, 이 윤석열 선대위에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이, 그리고 특색 있는 분들, 상징성 있는 분들이 많이 영입이 됐어요. 스토리를 가진 전문가, 그리고 비정치인들이 많이 영입됐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의미 있는 이 분석, 좀 언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이 바로 최태원 SK 회장의 경제과외 교사 출신이 이번에 선대위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왕윤종 씨예요. 왕윤종. 이 왕윤종 씨인데, 이분이 이제 국민공감 미래정책단의 공동단장으로 영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현재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국제경제통인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제 거시금융실장도 했고,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도 지냈고, SK그룹의 브레인경인 SK경영연구소 전무로 스카웃돼서 이때부터 이 최태원 회장의 경제과외교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그 연구 실적도 올렸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의 상당히 가장 가까운 이몽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꽂히고 있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게 다 이 왕 단장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 단장은 그동안에요, 극중지계, 즉 중국을 극복하자라는 내용의 출판 간담회도 열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 입당하기 전에 구축했던 싱크탱크 2050을 준비하는 모임, 이준모 회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경제 외교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왕 단장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날짜상으로는 어제죠. 윤석열 후보하고요, 이재명 후보 둘이서 DJ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이 두 분이서 이제 뭐 결국 DJ 기리는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입장문을 밝혔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참
뭐라고 그럴까요?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함부로 까불다가 망신을 당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두 분 다 이 한반도 평화, 민주화 이러한 업적을 나란히 기렸는데 이 얘기는 결국 호남과 중도층에 대한 구애 전략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김대중 대통령이 뭐 민주주의, 인권,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 일생을 바쳤다. 이런 업적 찬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확실한 안보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대를 만드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게 할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포기하게 할지 둘 중 하나를 당근과 채찍으로 선택하려 하려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완전한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그러면서 채찍과 당근, 제재와 협력을 적절히 배합해 쌍방 전 세계가 모두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요, 한반도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이야기는 매우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이다.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요, 존경하는 윤 후보님이 와 계시는데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적 합의가 없기에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민 67%가 종전선언에 찬성한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전향적 재검토를 드린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마이크를 이어받은 윤석열 후보, DJ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평가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한 헌신, 그 다음에 5번의 죽은 고비를 넘기고 6년간의 감옥 생활을 한 그런 그야말로 망명과 간신한 탄압을 받았지만은 한 번도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이렇게 지켜세우고 또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요. 한미일 공조 강화, 햇볕 정책으로 평화 통일을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 정보 정책, 인권법, 양성평등법, 4대 보험 확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이런 이 업적과 철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의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준비된 연설문에 따른 연설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종전선언 그리고 이 전술핵 무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말이 아니면 상대하지 말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우리 속담이지 않습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이재명 하는 말이 오직 말 같아야 말 같지 않으니까 이 윤석열 후보는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안 해요. 보수 전문가들 그 중에 하나도 접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하다. 이 전문가들에 따라서 같은 보수주의 입장을 갖더라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 정책에 반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이거는 갖다 놔야만이 북한의 핵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갈라져요. 근데 정작 윤석열 후보는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한테 그걸 갖다가 들이밀고 있어. 그리고 종전선언은요 문제가 많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마저도 35명의 의원들이 반대 서한을 써서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전선언 뭐 국민 67% 얘기했는데요. 그 통계, 그 엉터리 통계예요. 가짜 통계 갖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한테 망신을 당한 거예요. 네. 자, 이대면은요 윤핵관 여전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요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비교하고 있느냐면 상당히 센 경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핵관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대충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이준석이가 정조준하고 있는지 대상포진에 비교하면서요. 털이 자라면 레이저로 제모하겠다. 야, 레이저로 제모한다. 레이저. 대단히 센 경고문이에요. 자, 이 얘기는요. 이 채널 A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에 대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재발하는 대장포진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다. 그러면서요. 최근 윤핵관의 위력이 약화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핵관이 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윤 후보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전에 호가 호위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한다고 본다. 그래서요. 대장포진은
완치가 되기보다는 몸 상태에 따라 재발할 수 있는데 이번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가 상당히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제어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털을 깎았는데 또 털이 자라나면 다음번엔 레이저 제모시키겠다. 진짜 이렇게 아주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어. 자, 그래서 그러면서요. 윤핵관이 조건 없는 합류 선언이 없으면 끝이라는 최후 통첩을 한번 했다. 이것이 쿠키뉴스에 나온 바 있어요. 이걸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주접을 떤다. 이렇게 분노를 했고 윤석 대표는 당 대표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당무를 거부하고 지방을 돌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울산으로 내려가서 극적 담판을 해서 결국 이제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대위가 정식으로 출마하게 됐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결국 여당이 김종인 상황, 이준석 황세자의 정작 후보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번 대선이 이재명과 김종인의 대결을 갖다고 한다라는 지적,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냥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렇게 비판한 거잖아요. 김종인 상황에 이준석 왕세자. 여기에 칼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이 비아냥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은 상승장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출연 자체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특별하게 후보의 의견을 꺾었다든지 아니면 후보의 의견을 앞서가는 정황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민주당의 걱정은 기후에 가깝고 저도 후보의 요청이 있을 때 행사에 동행하는 정도로 돕고 있고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판단권은 후보가 실질적으로 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냥 두려운 것이다. 그리고요. 울산 합의 이후 소통과 관련해서는 후보와 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직접 소통이 강화되면서 저희 간의 오해 또는 일부의 이간 행위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론에서 계속 밀리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요. 12월 들어서서 처음으로 이 MBS 조사에서만 앞서고 있어요. 모든 조사에서 밀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초조해요. 초대하다 보니까 본인의 본질적인 제약 한계가 있잖아요. 전과 사법, 대장동.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이 본인이 안고 있는 하자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이건 생각 안 하고요. 계속 민주당만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요. 확고한 경고장을 날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어제 민주당의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재명이가 얘기를 했냐면 연설을 했냐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주당이 늘어졌다. 기득권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코로나 대책을 비판한 데 이어서 그동안에 민주당까지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 안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 혁신을 명분으로 해서 대선 캠페인에 소극적인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종의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혁신추진위원회 22명을 위촉했는데 여기에서 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드디어 민주당이 새로운 모양으로 거듭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논의해 달라. 그리고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부족한 점을 메워서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요. 민주당이 이재명표 입법도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재명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의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이재명 후보가 주문한 입법과제를 처리할 계획인데 이거 똑바로 빨리빨리 안 한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안, 이거를 내년 보궐선거부터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보궐선거 이제 5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 안성, 충북, 청주에서는 이규민, 정정선, 즉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종로도 이낙연 대표가 또 사표해서 민주당 측에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는 방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180석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차라리 이재명에 대한 선거에 올인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무공천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럴 경우에는요,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이가 결국은 정은경이를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책임론에 휩싸이게 만드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청소년들의 백신, 이 방역 패스 제도,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은혜가 온라인 간담회를 했는데도 아주 네티즌들 반발이 대단했고, 정은경 청장이 직접 전문가들하고 온라인 간담회를 했는데도 똑같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댓글이 마이너스 댓글이 뭐 한 6,000개까지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는. 이 정도로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 소아청소년들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고, 이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과 보상이 모두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리고요, 정책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권고사항이라고 한 후에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곧바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은 거.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이제 강제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강제한 건 문제다. 그러면서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이제 학부모들의 반발이 세니까 이렇게 지금 책임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러다가 누군가 하나 다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감사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배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4대강 보를 해체한 거,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재호 상임 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어요. 이 공익감사를 근거로 해서 정식으로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감사원에서는 금강하고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 4대강 국민연합 측에 알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 이 4대강 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라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 감사원이 보낸 회신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제안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 평가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이 보를 관리했는지 철거하려고 했는지 이거를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어디냐?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연구 분석을 거쳐 제시한 방안에 따라서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요,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원은요, 기획위원회 민관의원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만 위축됐다는 취지의 4대강 국민연합의 주장은 안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 이거는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 그래서요, 이 감사원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또 수질, 그 다음에 수생태 환경학지 추정 방법이 적정했는지, 법령상 규정된 수질 지표에 따라 경제 평가 지표를 제대로 세웠는지, 이런 것도 감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질 개선 때문에 이 보를 해체했다 그러는데요, 보를 해체하고 나니까 이 생태계 파괴가 더 심해요. 당연히 수질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악화됐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합에서 4대강 국민연합 측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요청한 이 4대강 보 해체 문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반드시 저는 불법성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제2의 월성원전 사태와 같이 대대적인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저는 주장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요, 투입된 예산만도요, 수천억이 되고, 수백억, 수천억이 되고, 내년도에 이르면요, 조 단위까지 이 관련 예산이 투입된다. 왜냐하면 보해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요, 월성원전 일찍이 폐쇄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까지도 배임 혐의 있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도 배임 혐의가 있다. 이 배임 교사.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김호수가 딱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4대 강보 해체, 그리고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념지향적인 이런 정부의 이 상시 개방, 이런 거를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결국은 박지원이가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김정은이하고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정도의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뭐냐? 지금 종전선언 문구를 가지고 말이죠. 한미 간에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에 따라서는 종전선언 문구까지는 다 거의 완성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의회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지금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의 의전 조율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직접 소통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앙일 보도. 그래서 청와대가 말이죠, 북한과의 내밀한 소통 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청와대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밝힌 내용을 보면, 한미 간 종전선언 관련 문안 조율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한미 간의 종전선언 문구 조율 과정에서도 북한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자, 그래서요, 지난 7월에 이 통신연락선이 복구가 됐는데, 이 통신연락선 이외에 별도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 중앙일보에 처음으로 직접 소통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신에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서 별도의 소통 채널은 이 군통신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요, 보안상 안 돼요. 그래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북한 통전부의 비밀 채널, 박지원이 가지고 있죠. 여기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했다. 그래서 미국 얘기 다 전달해주고 우리 얘기도 다 전달하고, 뭐 이건 뭐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뭐 박지원이가 하는 수준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 종전선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년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말하자면 판을 좀 바꾸려고 하는, 2018년도 6월 우리 지방선거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를 움직여가지고 트럼프가 하루 전날 싱가포르 협상을 했잖아요. 회담을. 그러니 그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번 종전선언도 마찬가지로 3월 9일에 재보궐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마지막으로 좀 판을 바꿔보겠다라는 그러한 정치 공작적 차원에서 이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침 미국 바이든 정부가 말이죠, 이 북경 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은 사실상 굉장히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유시민이가 지금 이제 이재명을 챙기고 나섰어요. 근데 유시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절대 정치 논평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워낙 이재명이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유시민이가 이제 지원 사격을 하러 나오면서 정치 논평을 시작했어요. 이걸 가지고 진중권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부터 먼저 사죄를 하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게 누구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던 사이버 파시스트를 지휘하던 분이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참 어이가 없다. 시민들은 조국을 비판하면 안 되고 이재명은 조국 좀 비판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재명이가 어용지식인이 섬기는 새 수령님이 되셨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진중권 전 교수는 모두 너희들처럼 살지 않는다면서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의 기초다. 나만 음주운전했냐고 따진다고 순경이 바치느냐?
게다가 너희들은 아예 음주를 안 했다고 거짓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 요소를 언제까지 참고 들어줘야 하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대충 사람들이 다 카메라 없는 데서는 속도 위반을 하는데 나한테만 GPS 추적기를 부착해서 내가 한 모든 신호 위반을 다 잡아내서 과태료를 때린다. 이런 검찰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요. 조국 교수와 가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당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느냐는 문제가 또 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 심야방송 1부를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또 제2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 안 주무신 분들은요 2부 잠시 후에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